오늘 직원 유키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지금 울 것 같아. 울 것 같거든요, 이 사람? 뭐라 하면 울 것 같은데? 왜요? 아, 보고 있어. 이 얼룩까지 같이 네, 잡겠습니다. 얼룩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긴 비블리지. 산화제는 아시안 6% 2배로 해서 비블리치로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뿌리는 한 달 정도 되셨나요? 한 달 반. 한 달 반 됐어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잘하네. 이런 사람들은 한 2달에 한 번씩 오면 되게. 브러쉬 새로 나온 거 쓰시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오늘 설명을 좀 이따 드릴 텐데, 제가 만든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태신쌤도 지금 오늘 처음 잡아보는 거라서 네. 저는 이제 써봤고 음.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면서 좀 간략하게 제가 네. 잡아본 느낌으로는 제가 쓰는 아르미노 붓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본 애들한테 받아서 한국에는 없잖아. 그 아르미노 붓, 그지? 그 붓을 쓰는데 그 붓이랑 되게 흡사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오면 다 냉철한 분석 해도 되나요? 냉철한 분석. 피드백 솔직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붓이랑 다른 게 이제 뿌리 탈색을 오래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이렇게 해서 손의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만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빗살 섹션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좀 더 뾰족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 부분이 일반 솔과 달라서 이게 흡착이 조금 더 균일하게 많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 일반 쓰는 약이랑 그 모랑 좀 달라서,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 붓을 처음 써봅니다. 손잡이가 제일 편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좀 피로도를 많이 낮추면서 생각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지금 3개월 넘게 걸린 거라서 계속 수정한 거라서 선생님들이 막상 잡아보면은 그 감을 좀 많이 깨우치실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오늘 저희 오늘 처음 봤거든요. 멀리 오셨어요. 네. 안산에서 와주셨어요. 붓이 솔이 좀 딱딱하네요. 왜냐면 일반 모로 했을 네. 때는 이게 잘 안 묻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 자체를 선생님들이 쓰는 일반 염색 모랑 다르게 제작을 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가볍고 되게 아르미노 그때 그 붓이랑 좀 느낌 비슷한데 훨씬 가벼워. 가벼우면서 뭔가 좀 솔이 딱딱하네. 좋아.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씻기 편하게 아예 여기에 뭐 불필요한 작업을 아예 다 안 넣습니다. 붓 자체에. 그래서 세척하기도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머리가 확실히 얇긴 하네요. 얇아. 이런 얇은 머리들은 사실 잘 끊어집니다. 그쵸. 뭐 어떻게 해도 좀 잘 끊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테크닉 더 조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후기 때는 왜 맨손으로 하시나요? 간지 나잖아요. 근데 간지도 나고 실제로 근데 저는 손에 잘 안 묻어서 이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손에 안 묻어서 맨손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손에 많이 묻어서. 그러니까 태신쌤은 반대로 손에 많이 묻는다고 해서 장갑 끼는 거고, 저는 좀 안 묻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후기 원장님 손불에 오래 유지하시네요. 저요 마음고생이 심했어가지고 염색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마음고생? 해킹당했었잖아. 아, 그래서 제가 한 7kg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아니 좋은 게 아니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니까. 앱인 거지, 그거는. 2주 마음고생을 크게 해가지고. 안 묻는 팁이 있나요? 어디를 안 묻는 팁일까요? 손 아닐까요? 손? 그 손이면은 솔직히 연습을 많이 하거나 작업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로 막 팁이 뭐가 있다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태신쌤 같은 경우도 푸탈 많이 하는데 많이 묻는다고 하니까. 저는 많이 묻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많이 묻었다가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따갑잖아요, 묻으면. 근데 그게 저도
싫어서 더 어떻게 하면 안 묻지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묻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많이 묻어 있으면은 손에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들 붓에.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면은 그나마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에서부터 바르실 땐 두피는 아주 살짝 떼고 바르시는 거죠? 그쵸. 왜냐면 두피를 안 바르는 이유가 뭐죠? 대신쌤? 두피를 일단 안 바른 이유는 첫 번째는 고객님이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진물이나 화상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번에 왔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킵이 돼 있어야지 오버랩이 돼도 단모 현상이 조금 적어서 그래서 두피를 안 바르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모델 고객님도 오셨을 때 보면은 여기가 얼룩이 많고 여긴 또 화이트 밴딩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두피를 다 바르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여기가 열이 많으니까 화이트가 계속해서 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룩이 여러 개가 생기면 고객님한테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실제로 고객님도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많이 끊겼다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두피를 많이 바르게 되면 화상도 생각을 해야 되고 준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재디자인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두피를 안 바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일제 선택인데 비블리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안정감이 탁 붙는 게 있어서 점성 자체가 좋아서 선생님들이 이게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고객님들의 오버랩이 계속해서 되니까 이제 단모 현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바르실 때 최대한 오버랩 안 되게 바르시는 거 맞죠? 그쵸. 최대한. 근데 아까도 태진 쌤이 얘기했지만 오버랩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누구는 뭐 더 오버랩이 많이 되냐, 적게 되냐는 이제 그거는 테크닉 차이로 많이 나뉘기 때문에 연습을 확실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도포 테크닉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재 선정. 두피 쪽 까만 머리 좀 남아도 네. 그냥 안 바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걸 고객님한테 이제 인지를 어느 정도 시켜주냐의 디자이너 몫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맘대로 그걸 또 했다가 고객님은 그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처음에 저도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꼭 그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은 컬러 플랜 자체를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탈색할 때 페이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열 전도가 확실히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상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 섹션이 이제 발리고 그 다음 섹션이 페이퍼로 안 되게 됐을 때는 그 다음 sek션이 이제 전 섹션의 탈색모에 닿기 때문에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뿌리 탈색 붓이 일반 염색 붓이랑 다른 게 어떤 점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뿌리 탈색을 많이 할 때 손에 무리가 많이 가서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하면 손목이랑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가면 이게 손에 피로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홈 자체를 만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붓솔 자체가 일반 염색무랑 다르게 약간 딱딱합니다. 그 이유가 뿌리 탈색 같은 경우는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재를 안정적으로 흡착을 시키려면 분모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일반 염색모로 하게 되면 그게 선생님들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흡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로 다른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마지막 꼬리빗이 다릅니다. 대부분 탈색모나 긴 머리에서 했을 때 일반 또 염색모로 하면 이게 잘 안 나눠져요, 섹션이.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이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염색모랑 했을 때 정교함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붓은 자부하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페이퍼 붙이면은 체크는 네. 따로 안 하시나요? 그쵸. 페이퍼를 네. 붙이게 되면 선생님 체크 따로 하게 되면 오버랩이 더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퍼 할 때, 그래서 1차 아까 보신 것처럼 1차 애벌 탈색을 진행을 하고 바로 2차, 이게 2차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2차 때 이제 섹션 양을 엄청 조금씩 하면서 페이퍼를 대셔야 선생님들의 그 검은 띠가 지지 않습니다. 꽃할 시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저도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맥시멈은 1시간? 짧으면 40분? 네. 서울 올라온 지 얼마 됐어요, 유키쌤? 저요? 저 5년 넘었는데. 사투리 안 고쳐지네. 처음 모르겠는데. 혹시 페이퍼 꽃알 혼자 바르는데 시간 네. 얼마나 걸리세요? 40분?
40분에서 선생님들은 한 50분, 1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퍼 다 되면은. 직전에 포탈한 부분도 연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연결해야죠. 지금 하잖아. 응, 연결해야죠. 고객님이 원하면 해야죠. 페이퍼는 일회용인가요? 예, 이건 버리셔야 됩니다. 재활용 안 됩니다. 그것도 상세 페이지 그 깔살롱 샵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전체 탈색도 라이벌 해주세요. 전체 탈색은 너무 오래 그거 걸릴 너무 것 오래 같은데. 걸려서 안 돼요. 선생님들 그거는 요 우기쌤 전체 탈색 온라인 있으니까. 영상 보세요. 온라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어. 혼자서 엄청 빨리 끝내는 법 나와 있습니다. 만약 뿌리 탈색하고 전체 염색하고 다음번에 뿌리 탈색을 하게 되면 얼룩이 안 지나요? 전체 탈색, 그러니까 뿌리 탈색하고 이제 염색을 뭘로 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몇 레벨에 뭐 이런 거 좀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모발에 지금 이 명도를 다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핑크를 했다. 좀 밝은 핑크. 그러면은 빠져도 이 색이잖아요. 그러면은 뿌리 탈색해도 명도가 똑같으니까 크게 얼룩이라고 안 보이겠죠. 뿌리 탈색한 후에 전체 염색할 때 뿌리가 잘 안 먹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세 개입니다. 베이스가 안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 샴푸가 제대로 안 됐다. 세 번째, 연모제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베이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뿌리 탈색 베이스 자체를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한 톤 더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 할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뿌리 자체가 일반 다른 데에 비해서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색이 잘 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반 톤에서 한 톤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확한 원톤이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졌을 때 똑같아요, 색이. 아니면 걔가 조금 더 어두운 약간 베이지 느낌이 딱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짧을 때 오면은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번에 맞춰드려요. 왜냐면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지금 이 뿌리보다 더 짧으면은 이게 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자라서 왔어요. 이만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발라도 뿌리 열 때문에 조금 부풀어요. 근데 여기가 경계가 아니고 지금은 여기가 경계잖아. 그럼 부풀어도 여기서 부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열에서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부푸는 게 적어서 오버랩이 덜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경계라고 쳤을 때 부풀어서 무조건 이 부분 진짜 짧은 머리 했을 때 화이트 밴드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런데 만약에 화이트 밴드가 생겼어. 오케이. 탈색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안 끊어져요. 근데 염색하면 끊어져요. 그게. 샴푸실에서 염색하고 해보면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얇게 조금 덜 빼서 해주고 그 다음번에 맞춰드리는 편이에요. 너무 짧으면. 그렇잖아요. 맞지? 뭔 느낌인지 알지?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해놓고 그리고 잘 봐봐. 이게 이렇게 해놓고 말리잖아. 그러면 이게 안 보여. 이게 볼륨 때문에. 이게 살잖아. 이렇게. 젖었을 때 딱 붙어 있으면 보이는데 이게 살면 이 정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롱에서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 인턴이 쌤 좀 덜 빠졌는데 샴푸해요? 해도 그냥 가자. 그냥 샴푸해줘 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네. 뿌리 탈색이라는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네. 후기 선생님께서는 비스코스 화이트와 카라데코 화이트의 차이점이 크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매장에서 카라데코 화이트를 사용 중인데 비스코스 사고들에서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카라데코 화이트는 애매한 베이스도 뚫고 들어가요. 근데 카라데코는 그게 가장 강점. 그 다음에 두피가 안 아파. 알칼리 농도 자체가 워낙 파워가 카라데코 약이 순하게 잘 나와서 그래서 저는 카라데코 화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애매한 애들도 화이트 베이지 나오고 베이스 괜찮은 화이트 또 나오고 이래서 장점이 좀 많은데 비스코스 화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난색 계열의 느낌의 화이트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 그런 느낌의 화이트가 아니어서 저는 카라데코 화이트를 좀 추천을 많이 하죠, 실제로. 왜냐면 애매모호한 애들도 어찌됐든 뚫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베이스 좋으면은
클리어랑 또 조절을 해서 화이트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활용도가 많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라데코 화이트는. 그래서 저는 카라데코 화이트를 많이 쓰죠. 이게 뿌리 탈색이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요즘 더 드는 생각이. 제일 어렵죠. 진짜 변수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 제 컨디션도 있고. 진짜로. 자, 시간 재겠습니다. 7시 반에 시작해서 저희 다 바르는데, 둘이서 다 바르는데, 7시 조금 넘어서 시작해. 반 넘어서 시작했죠. 한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탈색 후 염색할 때 뿌리 부분이 색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좀 더 어두운 명도의 연모제를 바르면 혹시 얼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좋죠. 네, 안 왜냐면 좋죠. 다시 이분 컬러 플랜 짰을 때 컬러 체인지 해야 되는데 잔류를 잔류가 하니까. 무조건 되니까. 얼룩이 나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섀도우 루트지. 그치. 그건 뭔가 속이기 위한 어. 거니까 섀도우 루트지. 고객님한테 좋진 않죠. 네. 근데 어찌됐든 고객님이 살롱워크를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선생님들의 객단가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분이 다시 와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고객님이 오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똑같은 약으로 발라요. 조금 뜨더라도. 왜냐면 너무 뜨면 안 되겠지. 너무 뜨면 안 되지만은 이게 탈색 2번을 하기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카운셀링을 할 수가 없을 때 뭔가 좀 애매해. 그럴 때는 그냥 가거든요. 그대로 가는데 대신 약재 선정을 조금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블루를 한다 쳤을 때 조금 더 알칼리 힘이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블루로 약재를 선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뜨면은 그냥 뭐 사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건데 크게 고객님들이 뭐라고 안 해서 그만큼 뿌리를 좀 잘 빼긴 하는데 조금 뜨더라도 그 다음에 왔을 때 이거를 제가 컨트롤하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거길 만약에 어두운 뭐 예를 들어서 13레벨의 약을 밑에 선정을 했는데 여기 뭐 한 9레벨 약을 선정하면 무조건 걔는 더 잔류라니까 또 뿌리 탈색하고 또 밑에를 제거를 해야 되는 이제 2가지 시간이랑 이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냥 똑같은 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편이에요. 지금도 현재도. 콜라플렉스 보색 샴푸 써보셨나요? 써보셨으면 어떤 거예요? 보색 샴푸는 네. 자주 쓰실까요? 저는 보디 샴푸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딱 이 고객님 케이스가 염색을 안 한다 하더라고. 아까 물어봤는데 3년 넘게 이거 한다 하지 않았어요? 백금발? 보색 샴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분이 나 이 노란기가 싫어, 얼룩 져도 괜찮대요. 그럼 보디 샴푸 저도 추천을 하는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룩 지는 거 싫어하고, 물론 노란기가 도는 게 싫을 수는 있는데 컬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멀리 봤을 때 보디 샴푸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그것도 이게 먹지잖아, 많이 쓰면. 먹지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부분 보색 샴푸들이 고객님들이 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룩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 다시 뭔가 왔는데 카키 돌거나 뭐 애매모호한 색들이 많잖아요. 그게 보색 샴푸마다 스타일이 다르는데 다 다르지. 선생님들이 보디 샴푸에 대한 이론을 정확히 명시를 알고 있어야 고객한테도 추천을 해주는 건데 무작정 탈색했다고 보디 샴푸를 추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왔을 때 내가 결국은 다시 다 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 미용실을 가더라도 그 다음 디자이너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는 잘 해준다고 하면은 선택은 고객님이 하는 거니까. 근데 막 무작정 했다? 보디 샴푸 팔아라? 이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나는. 올라플렉스 보색 샴푸는 카키 빛이 채 안 도는 것 같아요. 올라플렉스는 좀 연한 것 같아. 올라플렉스는 카키 쪽으로는 안 치우치고 대신 그 파랑 확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크게 카키 쪽으로는 안 가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 추천해주는 뭐 파놀라, 파랑. 뭐 타브랜드 거, 뭐 여러 개 대놓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것들 특징이 이게 확 들어갑니다. 파놀라는 카키 너무 많이 워낙 세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단점은 워낙 세서 좋은 데는 잘 들어가는데 애매모호한 데는 이게 얼룩이 확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진 않지. 근데 이분이 원한다 하면은 선택이 이분한테 하는 건데. 그쵸. 근데 이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모른다니까. 다시 오면 물어보면 그럼 디자이너 쓰라고 하니까 썼다. 그럼 모른다는 거지. 근데 그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조금 더 컬러 플랜에 대한 거를 잘 짜주면은
선생님들한테 신뢰도가 훨씬 더 많이 쌓이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가겠죠. 근데 대부분 설명 잘 안 하죠. 그냥 무작정 사라, 무작정 봄 샴푸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럼 뿌리가 10cm 넘게 자라도 똑같이 원터치로 바르시나요? 뿌리 컷을? 거의 원터치. 원터치 가야죠. 네. 그건 투터치로 가면 그럼 또 나중에 바른 네. 데가 리프터가 안 되니까 네. 원터치 가야죠. 근데 이제 원터치. 프로세스가 바뀌겠죠? 근데 탈색제도 10cm면 거의 2번 해야 돼요. 그렇게 고객한테 일단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일본 애들은 막 그 한 번씩 롱리터치해서 한 방에 뺐다고 하잖아. 나도 한 번씩 해보잖아. 나는 그게 안 되거든.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달라. 근데 한 명씩 돼. 한 명씩 되고, 근데 그거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 저도 롱리터치를 해서 많이 올리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뿌리탈색 교육대 선생님들한테 롱리터치 프로세스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그 프로세스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이 이미 전도가 잘 안 된 사람은 호일을 대도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18.5레벨까지는 못 올립니다. 그 밑에 부분은. 맞아, 거의, 맞아. 거의 90%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게 그 디바인딩 되는 그 경계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덜 빠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기가 오버랩이 되고, 바르는 속도도 지금 우리가 바르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롱이고, 이게 지그재그 하는 것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이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지그재그가 흰색이다? 그러면 애초에 2번 할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샴푸 하면서 트리트먼트 뭐라 해야 되지? 클리닉 하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는 게 좋고, 크게 10cm는 거의 2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탈색 후 샴푸하러 가기 전에 알칼리 낮추는 제품들을 뿌리시는지 안 뿌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안 합니다. 안 뿌려요. 둘 다 안 하고 그냥 그거는 처음에 탈색으로 조절하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샴푸를 먼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열감을 계속 낮추는 거지. 이건 항상 교육이나 세미나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인스타에서 요즘 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뿌려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리트머스 종이도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만, 리트머스 종이는 난 솔직히 말해서 그건 진짜 참고용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게 모발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걸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알칼리아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건데, 대부분 그 제품들이 다 산성 쪽에 치우쳐져 있잖아. pH가 거의 3에서 5 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은 맞아요. 이게 모발이 네. 집에 가면 고객님들이 이게 더 건조함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항상 뭐 얘기를 하지만, 인스타를 너무 믿지 마라. 물론 제 것도 너무 믿지 마라. 왜냐면 이것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품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뭐 이렇게 써보세요 해가지고 받아서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pH가 떨어지니까 조금 단단해진 느낌은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저는 사서 쓰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 남아있고 매장에. 그래서 그냥 물로 헹구고, 저는 올라플렉스 그냥 2번 하고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이렇게만 해서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선생님들이 지금 올라플렉스 저 없는데요? 저 못 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품을 쓰라는 거죠. 뭐 LPP도 있고 PPT도 있고 크림 타입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라는 거지. 그치만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요, 저는 pH 컨트롤 쓰니까 단단하고 고객님들 좋아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써야죠. 그치. 근데 이제 지극히 저희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고, 선생님들이 그게 괜찮다 하면은 쓰는 게 맞죠. 맞아요. 지금 진행 중인 모델님이 네. 탈을 끝나고 전체 염색까지 하신다면 뿌리 떼고 탈색모에만 염색제를 바르시나요? 그건 다 달라요. 그건 다 발라야 돼요. 뭐 원터치인데요. 그냥 원터치 쭉. 그러니까 염색은 원터치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제 피드도 그렇고 태신 쌤도 마찬가지지만 다 뿌리 탈색 1회에 바로 컬러하는 거거든요. 제 거 모든 피드가. 근데 다 원톤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뿌리 탈색을 한 방에 올리고, 두피가 그 조금씩 남아있다 하더라도 염색을 하게 되면 실제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와, 이게 너무 티나는데 얘가 아니라는 거지. 딱 원톤 느낌이 난다는 거지. 뭐 본인도 내 걸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고객님들이 그런 걸로 컴플레인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뿌리가 색이 안 먹어서 컴플레인 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다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애초에 뿌리를 한 방에 올리니까. 왜냐면 결국은 고객님의 니즈가 원톤을 원하는 거고 뿌리를 한 방에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 한 번 할 걸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컨셉 자체는 항상 한 방에 하고 한 방에 끝낸다. 이게 살로워크의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명도가 안 깨져 있고 탁한 카키다 그러면 걔는 명도를 깨야 되는 거니까 그치. 탈색약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 고객님이 한 톤만 뭔가 반 톤 정도 더 깨끗해지고 싶대. 그럼 이때도 저는 밖에서 합니다. 그렇죠. 저 탈색을 해야 돼요. 탈색을 결국 해야 되는 거지. 네. 탈염으로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치. 탈색과 탈염의 개념이 아예 다르니까. 그럼 이제 이 고객이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탈색으로 할 것 같아. 탈색해야죠. 저도 탈색을. 기화현상 때 4C 써보셨나요? 아,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시. 예, 저도 저걸로 해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어쩔 때 저는 많이 하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력이 뭐다 하든 무조건 샴푸실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합니다. 하고 5분에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다 말리고 탈색 진행하면은 기아 진짜 안 나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발열 현상을 낮추는 금속 성분 제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나도 그 감을 모르겠는데 안정적으로 하고 싶고 시간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거 똑같이 하고 다 말리고 할 것 같아. 내가 시간이 많다. 뭔가 정교적, 그 진짜 기아를 뭔가 완벽히 안 나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좋습니다. 아니, 기화가 잘 안 생겨서. 그러니까 기화에 이것도 되게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같아요. 사실 그것도 크게 기화라고 나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진짜 뜨거워서 말도 안 돼. 막 물이 떨어지고 이 정도인 거지. 이거는 사실. 이것도 웃기지. 아니, 너무. 근데 그래서 인스타를 보지 말라는 것보다 믿지 말라. 아니, 그 탈색약 가루랑 산화제 만나면 당연히 불안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게 비블리치랑 아시안 이게 그나마 안 부푸는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 탈색을 하면 발열 현상이 다 나요. 네, 조금씩 따뜻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이 정도면 되면 안 되지. 이게 뚝뚝뚝 떨어지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러면 기화. 진짜 저도 예전에 이러면은 와 이거 장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샴푸하기 전에 저는 이거 하자마자 샴푸 지금 떴다 바로 갑시다 해서 가서 장갑 벗고 했는데 손이 진짜 뜨거워서 뺐어요. 화상 입지. 진짜 그 정도로 뜨거워. 그런 사람들 정도면은 기화니까 바로 샴푸하고 하긴 하는데 그치.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는 사실 덧방하면 돼. 네, 그냥 덧방하면 돼요. 산화제 낮춰서 덧방하거나 하면은 괜찮고. 그러면 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5레벨 정도까지 빼. 그리고 샴푸하고 나와서 하면은 기화가 잘 안 생겨요. 맞아. 왜냐면 이미 알칼리 그래도 기화가 조금 있더라도 알칼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기화가 생겨서 그 선생님들 막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와 짠 이렇게 나왔다고 그거를 너무 막 와 저 사람 어떻게 기화를 저렇게 잡았지가 아니라 그거는 거의 기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금속 성분의 그 열반응 정도지 크게 그게 대세에 지장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 좀 심각한 거 바로 한 거죠. 오히려 뿌리 탈색 기화가 생겼을 때가 대처가 어려운 거죠. 특히 뿌리 탈색 기화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거의 다 바르고 나서 왜냐 페이퍼를 대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제 체크를 볼 때 보면은 뭔가 거품이 져 있거나 아니면 탈색약이 없어져 있거든.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은 오버랩은 오버랩대로 돼 있는데 그 경계 부분이 또 약이 안 들어가서 뭔가 점 같은 거 갈색 돼 있고 맞아. 오버랩 돼서 엄청 하얘져 있고 이렇거든. 그거는 사고예요. 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 왔을 때는 최대한 안정적인 탈색약으로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살롱워커에서 신규 고객 오자마자 다 이게 퓨리파잉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들어가긴 하는데 대체로 잘 없고. 근데 간혹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이런 기화 현상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뿌리가 그 기아가 나는 애들 특징이 있어. 모발을 딱 만졌을 때 뭔가 엄청 건조해. 그 뭐라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좀 뿌리 할 때 기아 많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딱 2명 있거든? 엄청 심한 맨날 나한테만 하던 애들. 근데 뿌리 기아 나는, 걔네도 결국 나는데, 그런 애들 페이퍼까지 안 되면 이제 난리 나. 맞아. 이게 너무 이렇게 부풀면서, 이제 실제 제 경험담이에요, 이게. 이게 다 끊깁니다.
페이퍼까지 안 돼버리면. 그걸 최대한 이 오버랩도 막아야 되고, 이게 결국 페이퍼의 역할이 그걸 막아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인데, 페이퍼까지 이제 안 하면 진짜 더 큰일 나지. 오버랩이 진짜 과하게 되니까. 뿌리탈색, 기화는 진짜 무섭다. 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화이트 밴드 젖어 있는데 그 바로 경기 보면 또 안 빠져 있거든. 진짜 좀 미쳐버립니다. 저도 그게 지금 뿌리탈색을 진짜 거의 매일 한 3-4명 이상은 하는데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왜냐면 그 뿌리에서 기화가 생긴다는 거는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진짜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저도 한 2명, 3명 정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 거의 없지. 거의 없는데 진짜 그거는 그냥 사고예요. 사고. 사고예요. 저도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어서 바르는데 약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비블리치1에 6% 2배 같습니다. 그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탈색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어떤 건가요? 덜 빠지냐, 잘 빠지냐. 그치. 손상이 손- 많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죠.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비례합니다. 잘 빠지고 빨리 빠지면 손상은 많이 무시하네. 가고, 이제 천천히 빠지면 손상은 좀 덜한데, 이제 좀 덜 빠지죠, 리프트가. 그게 비례합니다, 비례, 모든 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항상. 네. 그냥 거기 상황에 맞게. 저도 젖어서 할 때도 있고, 뭐, 음. 2번 할 때도 있고, 그거는 다 그 사람마다 달라서. 이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두피에 열이 많습니다. 부품이 심하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40분 볼라 했는데, 지금 30분 보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뭐, 좋다, 안 좋다는 건 없고. 좋다. 이제 이걸 잘 모르면은 어. 많이 끊기죠. 음, 그러니까 이거 디자이너 몫이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다르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뿌리 탈색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는 왜 전체 탈색보다 어려운지 요즘에 또 체감하는 게 전체 탈색은 또 빼면 되잖아. 막 이게 뭐, 좀 안 됐다 그럼 빼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이게 체온 용량도 크고 이 주변의 기온 용량도 크고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할수록 느껴져요. 폴라플렉스 어디서 주문해야 하나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사이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인스타로 연락 주세요. 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샴푸 전에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근데 이 고객님 특징이 이게 만지면 전에 왜 많이 끊긴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딱 만지면 아까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뭐 엄청 건조하고 머리 근데 잘 안 말리나요? 아니요. 잘 말려요? 다 바짝 말리고잖아요. 아니 이런 머리가 있어. 그냥 뭘 해도 끊겨. 그러니까 이게 어. 보면은 머리 자체가 엄청 그 건조하고 맞아. 만지니까 딱 그 느낌이 오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이 저는 살롱워크에 오면은 저는 0.5레벨 덜 빼요. 이게 나도 진짜 이제 뿌리 탈색을 많이 하고 해보니까 이 얇잖아. 머리 얇으시잖아요. 이런 머리는 18.5레벨로 계속 유지하는 게 언젠가는 끊기더라. 머리가 집에서 뭐 하다가도 끊기고 뭐 이러다가 끊기고 해서 한 18레벨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올라플렉스 4랑 4C 차이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샴푸는 선생님들이 그냥 흔하게 진짜 살롱 데일리. 데일리용으로 쓰는 거고 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기한상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 뭔가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시간 걸리더라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샴푸를 먼저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금속 성분 제거하는 거고 발열 현상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샴푸라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데일리 샴푸는 아니지.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뭐 전판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쓰라고 하거든요. 맞아. 저는 어떤 사람한테 이거 추천하냐면은 머리 열감 많은 사람들. 그니까. 그래서 추천해서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뿌리 탈색 했을 때 그 아까 제가 고객 중에 생겼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사라고 해서 이거를 한 2번 정도씩 쓰게 해줘요. 이제 넘버4 샴푸 하겠습니다. 연모인 고객님한테 쌤이 알려주신 대로 부탁을 했는데 끊어짐이 조금 있었습니다. 방치 시간은 40분 보았는데 연모라서 끊어진 걸까요? 그쵸. 아까 그쵸. 태신쌤도 말한 것처럼 이런 케이스도 위험하다 했잖아요. 어. 연모인 사람들은 도포량을 좀 더 내려야 돼요. 맞아. 많이 얹으면은 끊겨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방법을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 이게 모발도 다르고 이게 베이스도 다 다르니까
그 도포량 설정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모 같은 경우는 도포량을 오히려 많이 하면 끊길 수 있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뿌리탈색이. 왜냐하면은, 두피 열이 사람마다 또 다르고, 뭐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 여기 온도도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 케이스를 얘기해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샵의 온도가 항상 거의 고정으로 이제 에어컨 온도가 정해져 있는데, 여름에 그 에어컨 온도랑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선선해지잖아요. 이 온도랑 또 다르면은 진짜 1, 2도 차이로 뿌리 색깔이 한 0. 몇 레벨 정도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방금 바른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포인원과 컨디셔너 같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딱해지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이걸 힘을 빼고 최대한 이걸 풀어주세요. 포밍으로. 그럼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거 아까 말한 6, 7번이 이겁니다.